그 시간만 도는 거고, 대주천은 시간의 차이 없이 계속 돈다. 그리고 간격의 차이다. 간격의 차이. 소주천은 경락이 일부 다 막힌 구간이 있다. 이거지. 있는 상태에서 도는 거고, 대주천은 막힌 구간이 없이 뻥 뚫린 상태에서 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소주천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부터 대주천이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소주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대주천이 같이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대주천 단계로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은 뭐 소주천, 대주천, 인동맥이 다 통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집중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 단계에 가시면 됩니다. 단순한 것은 무한반복. 뭘 단순한 것을 무한반복을 하느냐? 그 설명을 지금 해드릴게요. 경락을 뚫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경락을 뚫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물 뿌리는 호스 있잖아요. 호스. 고무호스. 고무호스가 이제 바닥에 막 어질러져 있는데 막 구겨져 있고 막 막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물을 틀면 물이 제대로 안 흐르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물을 제대로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호스를 세게 틀면 되죠. 그죠? 세게 틀면 쫙 펴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리는 경우도 있고. 당장 세게 틀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같이 손으로 펴면 되죠. 그죠? 손으로 펴면 되는 거지. 호스를 손으로 펴는 거. 그리고 이 무릎 수압을 세게 올리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된다. 방법은.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펴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요가 동작이나 스트레칭 동작으로 주로 하죠. 요가 스트레칭 동작으로 좀. 이게 이제 대부분 근막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근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죠. 단순하게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떠나서 근막이라는 게 상당히 영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이 경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막이 이완되고 펴져야지 경락이 같이 펴진다고 이야기해요. 근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근막은 우리 몸 근육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을 다 싸고 있어요. 그게 머리에도 발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가 뭐 다 망가지고 뼈가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사람의 몸의 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막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낙하산 타다가 낙하산이 안 펴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아지잖아요. 그죠? 모든 장기가 다 이렇게 장기든 뼈든 산산조각이 나오죠. 그래서 들면 사람의 형체가 그대로 있어요. 모양이. 근막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막이 결국은 경락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가 스트레칭이 근막을 이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관절을 푸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호수를 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관절에서 다 경락이 막혀 있으니까. 손목을 돌리고,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돌리고 하는 거. 또 우리가 이제 도방에서 수련하기 전에 몸을 푸는 게 다 이 원리로 다 몸을 푸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풀어놓고, 손으로 이제 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축기를 하는 거죠, 축기를. 축기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뭐 정확한 이렇게 뭐 저축한다 할 때 축자죠, 그죠? 이 용어는 어떤 수련 용어는 아닌데 우리 일상적으로 길을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단학 책에는 나오는 말은 좀 팩이라는 말이 주로 나옵니다. 팩이. 길을 이렇게 딱 못 나가게 막는다, 닫는다 이런 의미고 복기도 비슷하게 이제 복기라는 말도 쓰고 축이나 폐기를 하는 거죠. 축기나 폐기를 하는 그 원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수승하강입니다. 수승하강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축기를 하게 되고 폐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양의 에너지는 위로만 발산이 되고 음의 에너지는 밑으로만 나가고 음과 양이 만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기운이 계속 밖으로 소진이 되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거. 근데
음의 기운이 수성이 돼서 위로 올라오고, 양의 기운이 하강이 돼서 음양이 만나고, 음양이 만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새로운 진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쌓인다. 처음에는 어디에 쌓이느냐? 콩팥에 쌓인다. 콩팥에 소진되는 그 에너지를 충전시킨다. 그걸 정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동시에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장이라고 하죠. 기운을 세게 만든다. 정충과 기장을 하는 게 수승하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승하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의 기운, 태양이 이 대지에 복사열을 보내가지고 대지를 뜨겁게 달궈야지 이 구름이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단전에 있는 신장과 이 하단전에 있는 기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리로 수승하강을 하는 게 반신욕이죠. 반신욕 적용이 다 수승하강의 원리로 이걸 데우면 올라가는 거예요. 데우면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는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두한조결이라고 그러죠. 머리는 차게 하고 배나 다리는 따뜻하게 한다. 그게 수승하강의 원리고, 기운이 음양의 기운이 조화가 되면 새로운 원기가 만들어지고 진기가 만들어지고, 그 기운이 쌓이는 거를 축기, 폐기, 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저번 시간도 했지만은, 상어 위에 있는 기운은 성들게 만들고 좀 비게 만들고, 위의 기운은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밑의 기운은 빽빽하게 만든다, 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하게 만들어서 기운을 데운다 이거지. 수승하강이라는 건 상하하시를 하는 그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이 원리로 축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로. 그리고 호흡수련도, 소흡수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태극근이나 행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승하강과 상하하실의 원리에 의해서 축기를 하는 거예요. 축기를 하게 되면 그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동맥을 타고 올라오는 거지. 동맥을 타고 올라와서 그 힘이 강해지면 임동맥 타통이 되는 거예요. 소주천이 된다 이런 거예요. 소주천이 되면 비경팔맥이 뚫리고, 십이경락이 뚫리고, 몸의 경락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정충기장이 되고 연정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원리가,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굴신과 역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굴신은 이게 몸을 굽혔다 펴는 거죠. 굽혔다 펴는 거. 몸을 굽혔다 펴는 거고, 생각이 잘 안 나네. 비슷하게 쓰는데, 그리고 굴신, 몸을 굽혔다 펴는 거. 역근이란 말은, 역은 변화할 역자예요. 변화할 역자. 이 근육할 때 근자거든요. 역근이라는 거는 근육, 몸의 조직, 근육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의 조직한테 변화를 준다. 어떤 변화를 주느냐? 그러니까 순방향뿐만 아니라 역방향으로 변화를 준다. 순간역.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쓰는 상태로만 놔두면 그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이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근육에 변화를 준다라는 게 역근이에요. 역근이라는 것도 그 의미인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는 뭐냐? 주로 이 관절을 꺾는 거예요. 손목을 꺾고, 발목을 끊고, 모든 관절을 다 반대로 끊는 거. 그런 게 역근이라고 하는 거죠. 역근을 할 때 근막이 이완이 되는 거죠. 근막이 이완이 되고 경락이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근의 원리와, 구신은 몸을 굽혔다 펴는 거잖아요. 몸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기운이 상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굴신과 역근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손의 움직임이 되게 필요하다. 이 음과의 기운이 손에서 교차되는 거지. 수승학을 하는데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기운이 올라가. 내리면 기운이 내려오고. 이거만 하루 종일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몇 시간 해도 수승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행동은, 기본의 행동은 다 이 동작이에요. 동작들.
그리고 이제 이 하지의 부하를 주는 거죠. 하지의 부하는 상어 하지를 하기 위해서 위의 기운은 성글게 하고 밑에 기운은 빽빽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는 그런 기마 자세. 모든 수행의 기본이 다 기마 자세예요. 기마 자세. 천근추라고도 하고 참장궁이라고 하는 기마 자세를 함으로 해서 하지의 부하를 하면 이 하실이 되는 거예요. 상하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거의 동작에 우리 이제 수련할 때, 몸풀기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부분. 견갑골과 고관절. 이 두 가지를 스트레칭하고 푸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견갑골은 어딘지 알죠? 그죠? 견갑골은 이제 등에 있는 건데, 이게 팔 근육과 척추, 어깨, 이 모든 걸 딱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견갑골이 풀려야 돼요.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견갑골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상체에 온갖 어깨, 목에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가 안 되는 거예요, 상하가. 그러니까 상하의 핵심은 이 상체에 힘이 빠져야 돼요. 상체에 힘이 빠져야 상체의 힘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 핵심이 견갑골이다. 견갑골. 그래서 우리가 견갑골 스트레칭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견갑골 스트레칭을 집에서 진짜 한 30분씩 아침 저녁으로 하면 한 2, 3주만 하면 목에 느낌이 없어져요. 목이나 척추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하가 돼야지 기운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 고관절 똑같은 원리예요. 고관절도. 우리는 고관절을 이렇게 그 고관절에 굽힘이 없잖아요. 이게 이완이 잘 안 돼 있으면 이 서서 있는 그 무게감을 상체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다리와 척추가 연결이 돼 버린다. 그래서 다리와 척추를 분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아세요?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데가 이게 이제 서양에서 하는 그 소마틱스 수련인데 거기에 가면 5가지 디렉션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다리와 척추가 분리된다. 계속 본인한테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핵심이 고관절이에요. 거기서는 멍키 자세라고 그러는데, 원숭이 자세. 우리 선도순에서 천근추라고 그러거든요. 천근추. 고관절을 이완시키는 거.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 발목이 있죠, 발목. 발목은 앞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무릎은 뒤로 기울어지죠, 그죠? 고관절은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위에 상체가 딱 있는 거죠. 그럼 상체는 위에 딱 얹어져만 있으면 돼요. 상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상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관절이 이게 빳빳하게 구겨지지 않으면 상체가 그 힘을 그대로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와 척추를 분리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고관절이 이게 이완이 되고 들어가 있으면 하지에 부하가 들어간 상태예요. 엉덩이 힘이 들어간 상태가 돼요. 이제 하실이 되는 거죠. 밑에 기운이 모여가지고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동맥을 타고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상체는 상어가 되니까 기운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원리로 하는 거, 요거에 부합해서 이제 우리가 호흡 수련을 하는 거죠. 호흡 수련. 이거는 호흡 수련이 왜 필요하냐? 이게 집중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거고, 이런 원리가 있지만, 집중해서 하기에는 호흡 수련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호흡 수련을 하는 거고, 이런 굴신과 역근, 하지의 부하, 이런 것들이 다 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구현되어 있는 아주 완벽한 수련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절이에요, 절. 이것들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게 절수련이에요. 절수련과 호흡수련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절을 하면 팔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기운을 계속 밑에 내려가서 또 올리고 또 내리고 계속 팔로 기운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기운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죠. 굴신을 하잖아요. 탁 일어났다 하잖아요. 역근을 하잖아. 역근이라는 건 평소에 하지 않은 동작이에요. 합장하는 게 역근이거든. 이것도 일종의 역근이거든.
이런 동작을 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하니까 하지에 부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수련. 부하 호흡 수련. 이 두 가지를 한다. 네? 고관절은 이제 그 요가 자세 중에 나비 자세. 그때 우리 수련할 때 그죠? 나비 자세, 비둘기 자세하고 개구리 자세. 이런 것들을 하면서 푸는 거예요. 견갑골을 이제 그런 견갑골 좀 붙이는 스트레칭. 그래서 이 호수를 손으로 펴는 요거나 스트레칭 수련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축기. 그리고 이제 축기 폐기는 이 물의 압력을 물의 세기를 더 세게 만들어서 호수를 펴는 거죠. 그 원리는 수승하강의 원리다. 상하하실의 원리고, 하체를 따뜻하게 하고 하체의 기운을 모으고 상체의 기운을 성각게 하는 거. 그런 것 몸의 움직임으로서는 이런 불신과 여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집중력은 호흡을 통해서 한다. 행경막의 움직임과 하단전에 대한 생각의 집중 이런 것들로 이걸 배운다 이런 거죠. 호흡수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야기하기 앞서 가지고 그 상기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상기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상기증은 사실 우리가 수련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기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수승항황이 안 되니까. 양이 지금 다 머리에 가 있으니까. 상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련자들한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강한 강도로. 그걸 상기증이라 하는 거죠. 기운이 완전히 위로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련을 하는 데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기증이 오면 그 응급조치는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게 좋아요. 상기증이 오면 이제 머리 두통이 많이 심해지는 거죠. 수련을 할 때 머리 두통이 심해진다든지 기운이 역상해서 안 내려온다든지 순환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응급적인 방법으로 이제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상기증의 하단전의 기운이 충실해지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상기증이 걸리는 경우가 이렇게 은염으로 이렇게 소주천을 돌리려고, 인두매를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등이 뜨거워져요. 신장이 뜨거워지고 등으로 기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다가 생각으로 이렇게 쭉 끌어올리면 쭉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이게 소주천이 이렇게 금방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상기증이 걸리는 경우가 또 있죠. 하단전에 충분히 기운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연모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렇게 돌리는 걸 공차 돌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빌공자를 써서 생각으로 돌리는 거예요.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기운이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신기혈정이라고 자기 생각이 기운을 돌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리는 경우에 이제 수련에 욕심이 있으면 나온 거죠. 그래서 상기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의도. 이런 것들이 상기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겠다.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정말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 길을 간다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지, 뭔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게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심과 조급증들이 상기증을 불러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좀 할까요? 그게 낫겠죠, 그죠? 네. 그래서 호흡 수련의 방법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